미국의 침공으로 일어난 20년간에 걸친 아프간 전쟁이 끝나기가 무섭게 러시아의 침공으로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근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노엽게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 인간 세상에는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이 전쟁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참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전쟁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주위의 여러 나라 여러 국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이죠. 이 전쟁의 아픔 중에서 가족 간의 생이별, 즉 이산의 아픔도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일 것입니다. 중국은 장장 200년 동안이나 전국시대라는 전쟁의 소용돌이가 있을 만큼 내전, 외전이 많았던 나라죠. 서기 200년대 위촉오 이렇게 세 나라가 진나라, 이 진나라로 통일된 후에 통일되기 전 오나라, 통일되기 전 오나라 땅의 민가, 즉 서민들의 노래인 자야가, 자야가가 통일된 진나라에서 유행했습니다. 이 진나라는 서진과 동진으로 나뉘죠. 그런데 이 자야가가 특히 이 동진 시대에 유행했는데, 이때 자야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이 노래를, 이 민가를 잘 불렀대서 자야가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후에 많은 시인들이 이 자야가를 모방해서 자야사시가니 대자야가니 자야변가니 하는 변형된 노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자야사시가는 당나라의 시선 이태백이 만든 노래인데, 이 노래도 이 자야가를 본떠서 참고해서 만든 노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자야가를 춘가, 하가, 추가, 동가라는 4계절로 펼쳐서 노래한 것을 자야사시가라고 하는데, 이 자야사시가 중에서 이태백이 지은 자야사시가를 보면 춘가는 봄날에 어여쁜 처녀가 누에를 먹이기 위해서 뽕잎을 따는 광경을 노래했고, 하가는 이쯤에 오늘날의 절강성 있죠. 이 절강성의 경호라는 호수에서 연밥을 따는 월나라 미녀 서시의 아름다움을 노래했고, 추가는 이 오늘날의 이 감숙성, 중국 북부의 서북부의 감숙성에서 오랑캐들과 싸우고 있는 남편을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아내의 모습을
아내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고, 동가에서는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솜을 넣어서 겨울밤에 만든 옷을 남편에게 붙여준다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야라는 여인이 노래했던 이 동진시대로부터 한 400년쯤 지난 뒤에, 그러니까 서기 750년도를 전후해서 살았던 당나라의 시선 이태백이 지은 자야사시가 중에서 추가를 감상해 보십시다. 전쟁으로 헤어진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낙네의 마음이 토로되어 있는 그런 노래죠. 참고로 이 이태백의 이 노래를 당시 삼백수라는 책에서는 자야사시가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책에서는 자야라는 여인이 부른 오나라 땅의 민가, 이런 의미에서 자야오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장안의 일편머리요. 장안의 한 조각의 달이 떠 있고, 한 반달쯤이라고 하십니다. 장안에 반달이 떠 있고, 만호의 도의성이라. 수많은 집에서는 옷을 다듬이질하는 소리가 들린다. 추풍은 부진하니 가을바람은 끊이지 않고 불어오니 총시이 옥관정이라. 이 모든 것이 옥관에 있는 남편을 생각하게 한다. 하일의 평호로 하여 어느 날에 언제 오랑캐를 평정하고 양이는 파원정고 남편은 원정을 마칠까? 원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의리의리한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하면서도 평화롭고 단란한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노래를 이 아낙네가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안이라는 말은 이태백이 살던 당나라의 수도죠. 수도가 장안이었죠. 그리고 총시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옥관이라는 말은 이 감숙성에 있는 한 관문을 말하는데, 옥문관을 줄여서 옥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만리장성을 말한다면 이 옥문관이라는 곳은 만리장성의 끝입니다. 그만큼 북쪽 변방이라 이런 말이죠. 교통의 요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옥관에 있는 남편에 대한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말인데요. 이 모든 것이 뭐냐? 장안에 뜬 반달, 또 수많은 집에서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 또 쉬지 않고 불어오는 가을바람,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을 때마다 남편에 대한 걱정스러움, 그리움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남편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자아내게 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호로는 오랑캐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흉노를 말합니다. 그리고 양인이라는 것은 한문에서 두루 쓰이는 남편을 지칭하는 말이죠. 여보,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어. 그동안 고마웠어요. 신세 많이 졌네. 먼저 갈게요. 지난 2022년 4월 23일 일본 홋카이도의 최북단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관광 중이던 70대 남성이 침몰하는 배에서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남긴 통화 내용입니다. 또 130년 전에 프랑스의 화가였던 알프레도 기유가 그린 작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별이라는 그림은 한 남성이 폭풍으로 부서진 난파선의 한 조각에 의지해서 이미 숨을 거둔 아내인 듯한 여인을 부여잡고 입맞춤을 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부부애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두 장면을 떠올려 봤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상당히 변덕스러운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당장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다주겠다고 장담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바치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고선 걸핏하면 싸우고 헤어지고 하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는 노부부의 한결같은 사랑을 다룬 영화가 연전에 우리들을 크게 감동시킨 바 있죠. 오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죠. 가정의 달 5월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하죠. 회자 정리라.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 이 정자는 꼭 반드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만난 사람과 헤어지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서, 아니 머지않은 장래에 슬픈 이별의 주인공, 이별이라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될 터인데, 부부가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신랑 신부는 어떠한 경우이라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까? 라는 주례의 물음에 자신있게 큰 소리로 예 라고 대답했던 혼인서약을 상기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또 부부가 오래도록 한결같이 사랑하면서 함께 늙는다는 백년해로, 함께 했자죠. 또 부부애가 좋아서 한결같은 사랑을 나누다가 죽어서도 한 무덤에 묻힌다는 해로 동혈, 그리고 전쟁으로 헤어진 부부가 그리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토로하는 자야사시가, 자야오가를 음미하면서 이 뜻깊은 부부의 날을 맞고 보내면 어떨까요?